일본 도쿄에 소재한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요새 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들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술렁거리던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고자 당사자 여성 중 한 명이 인사과에 가서 모든 내용을 고발했습니다. 그 뒤로 회사는 순식간에 잠잠해졌고 문제의 직원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이 사용하던 삼성 스마트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일본인 이치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 노트북을 사용하시나요?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한두 개씩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 기기를 특히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기기를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노트북은 기본 중 기본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도 있죠. 노트북이 이미 있는데 데스크탑도 있고 애플사에서 만든 키보드와 마우스, 트랙패드도 샀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모든 전자기기는 애플 제품이었어요. 삼성 제품을 써보기 전까진 말이죠. 일본에서는 아이폰을 참 많이 씁니다. 일본 인구의 44% 이상이 아이폰을 쓰니 젊은 세대는 대부분 아이폰을 쓴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23%가 채 안 된다고 하니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일본인들이 애플을 쓴다고 해도 저처럼 제품을 다 사 모으진 않아요. 돈이 많냐고요? 전자기기를 안 사고 모았으면 나름 많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버는 족족 소비를 해버려서 전자기기가 많은 겁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나가는 월세 등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줄 모르세요. 제가 애플 유저라는 것은 아셔도 많이 써봤자 30만 엔도 안 되겠지 하셨을 거예요. 대놓고 보이는 게 휴대폰과 컴퓨터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소니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소니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니는 전자기기 혁신을 일으킨 워크맨을 출시한 일본의 전자기기 회사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큼직한 카세트만 있었어서 휴대용 카세트, 워크맨의 등장에 모두가 반색을 표했다고 들었어요.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낭만에 젖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라 그런지 워크맨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향수 때문인지 부모님은 스마트폰도 소니의 것을 사용하셨어요. 워크맨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라 그 시절의 낭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본인들에겐 최고라고 극찬하셨죠. 아이폰을 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폰이 있는데 왜 소니를 고집하실까? 너무 답답했어요. 부모님께 아이폰을 쓰도록 권유도 해보았고 제가 휴대폰을 사드린다고까지 했는데 됐다고 하셨어요. 그냥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직장을 옮기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부모님과 나고야에 살고 있었는데 도쿄로 가게 된 거였죠. 2박스 정도만 나오도록 짐을 싸서 도쿄로 보냈고 제 소중한 전자기기들은 제가 직접 챙겨서 신칸센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칸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구경했죠. 그러다 까무룩 잠에 들고 말았어요. 전날 늦게 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다행히 도착 전에 일어나서 짐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짐칸에 제 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앞뒤로 밀렸나 싶어 잘 찾아보았는데 제 짐 가방은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일단 신고라도 하려고 휴대폰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죠. 내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 내린 다음 영무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유실물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는 말만 했는데 저는 휴대폰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 휴대폰을 샀습니다. 워낙 급해서 바로 근처에 있는 매장에 가서 애플이 아닌 아무거나 샀어요. 애플 매장이 좀 먼 곳에 위치해 있던 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당장 받아야 하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장 다음 날이 입사였기에 잃어버린 물건 수습할 여유가 없었죠.
주말쯤 되면 이 휴대폰을 팔고 애플 매장에 가서 새로 휴대폰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쓴 적도 없는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짚히는 것은 제 애플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거였어요. 당황한 저는 당장 애플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애석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뒤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제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해서 결제를 막았고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등 애플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서 어렵사리 그 이상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애플의 태도에 10년의 정이 뚝 떨어진 저는 주말이 되었지만 휴대폰을 사러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급하게 산 휴대폰의 성능이 예상외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새로 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더 컸습니다. 제가 급하게 산 휴대폰은 갤럭시였는데요. 제가 산 건 최신 기종이 아니어서 좀 저렴했는데도 성능이 엄청났습니다. 잃어버리기 전 제가 쓰던 것보다 화질은 물론 여타 기능 면에서 불감이 없었죠. 하나의 화면을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다거나 편의성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통화녹음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의 덕을 톡톡히 본 사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회사에는 어떤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어렸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착하게 해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는 저를 비롯한 여직원들과 자주 점심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에는 다른 분들이 다 일이 있어서 저와 단 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이치카 씨, 지금까지는 내가 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치카 씨를 좋아해요.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인으로서만 좋을 뿐이지. 그 이상을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거절했고 그 뒤부터 그와 거리를 두었죠. 그 사람도 더 이상 제게 말도 걸지 않으셔서 잘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지게 됐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만취한 목소리였죠. 정말 최악이더군요. 그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슬퍼서 죽을 것 같다고 하다가도 내까짓게 나를 무시해? 회사 생활 못하게 해줘? 나는 둥 협박을 해댔습니다. 기분 나빠서 끊어버릴까 했지만 그냥 두었다간 또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바로 통화녹음 버튼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쓰던 아이폰에는 없던 기능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녹음 버튼을 눌렀고 대화를 계속했어요. 정확히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언을 듣고 있어야 했죠. 저는 일부러 더 큰 두려움에 떠는 듯 반응했는데 그러자 그는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말하더군요. 1시간가량 그 민폐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고 녹음 파일이 휴대폰에 저장됐어요. 다음날 출근한 저는 곧장 인사과로 가서 모든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그 직원을 고발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복지가 꽤 좋은 편이어서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징계를 받게 됐죠. 해고까지는 안 갔지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다행히 상대가 저였다는 소문은 안 났고 여직원에게 수작 부리다가 징계당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는지 그는 곧 이직했습니다. 얼마나 쌤통이었는지 제 휴대폰에 있던 통화녹음 기능 덕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쉬는 날에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더니 정말 고생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부모님도 삼성 휴대폰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는 소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바꾸려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는 통화녹음 기능을 굉장히 솔깃해 하셨습니다. 업무상 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녹음이 되면 정말 쏠쏠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망설이시는 부모님을 위해 제가 몰래 삼성 휴대폰을 사서 선물해드렸습니다. 결국 아빠부터 소니 자부심을 내려놓고 삼성 휴대폰으로 바꾸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예상대로 업무 볼 때 훨씬 원활하고 버벅거리는 것도 적어서 최고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여지껏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다고 하시며 만족감을 드러냈죠. 그런 아빠를 본 엄마도 결국에는 제가 사드린 삼성 휴대폰으로 바꾸셨어요. 향수에 젖어 있는 것도 좋지만 역시 편리한 게 더 좋으니까요. 다음 달 급여가 나오면 부모님께 하나씩 선물을 보내드릴까 해요. 갤럭시와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이치카 씨의 가족이 삼성 제품을 애용하게 된 사연을 소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